뒷담을 까다가 걸린 사람의 죄가 더 큰지 아니면 뒷담을 깐 걸 들어서 상관이 괴롭힌다든지 과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더 큰지 좀 궁금해요. 상관모욕이 훨씬 세죠. 때리는 것보다 훨씬 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군인들이 군생활하면서 사소한 좀 언행으로 인해서 상간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요?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법무관 3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군검사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여전히 상간모욕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군사건 관련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군인들이 좀 궁금할 법한 질문들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뒷담화가 걸려도 이게 상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일반적인 법감정이랑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관에서 불평, 불만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뒷담화만으로도 상간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게 일반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상간모욕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군대를 원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못 걸려버려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중징계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 일할 때는 최대한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소 나를 좀 괴롭힌 선임을 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간모욕죄가 되나요? 대부분이 그 경우예요. 사람을 그냥 욕하진 않죠. 나를 괴롭혔거나 뭐 내가 싫어하거나 나한테 뭘 잘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뒷담화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점들이 양형에서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뒷담을 까다가 걸린 사람의 죄가 더 큰지 아니면 뒷담을 깐 걸 들어서 상관이 괴롭힌다든지 과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더 큰지 좀 궁금해요. 상간모욕이 훨씬 세죠. 때리는 것보다 훨씬 세요. 상간모욕은 전형적인 위법의 정도랑 처벌의 수위가 균형이 맞지 않는 사례 중에 하나죠.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급자를 뭐 때리거나 과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감옥에 가긴 힘들어요. 그럼 또한 궁금한 거는 제대 이후에도 상간모욕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그쵸. 그 행위 시점이 군인이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징계 처분이 아니고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전역 신분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미 전역을 하셨으면 추가적인 징계는 안 받겠죠. 옛날 용어로는 이제 영창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군기교육대로 바뀌었는데 뭐 그런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뭐 전역하면 징계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군대에서 헌신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실제 병사들이 상간 모욕하는 건 되게 잦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벌 수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상간모욕죄가 얼마나 강하게 처벌을 받나요?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걸리면 징역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죠. 생활관에서 뒷담화 좀 했는데 감옥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그 상간 모욕죄랑 일반 모형의 손혹은 모욕죄에도 좀 차이점이 있나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합의를 보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의사불벌죄 내지는 친고죄라고 하는데 상간모욕죄는 그게 없습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벌 수위는 징역형이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격한 거죠. 이런 대상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또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굳이 이걸 조사해서 이분의 무죄를 위해서 내가 또 추가로 글을 써서 상급 부대에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까지 해줄 경우가 많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무혐의 무죄를 받을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말로 하기보다는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은 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왜 하나가 무죄가 나왔는지 혹시 구별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뭐 군 판검사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요. 모욕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간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마다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간모욕죄를 다투실 때는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확정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욕죄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 사실관계 뉘앙스나 톤을 유리한 쪽으로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고의가 없었다, 공연성이 없었다,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사회 상규상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이루어집니다. 병사 및 간부들께서도 사실 뭐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굳이 뭐 변호사 선임, 특히 사전 변호사 선임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간 모욕죄는 어떤 점에서 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본인이 한 행위가 뭐 생활관에서 그냥 뒷담화 정도 한 건데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 대처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크게 사고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군에서 이제 가해자인 하급자가 피해자인 상급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한다?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특히 병사와 간부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그냥 무죄 내지는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상급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냥 내가 보니까 무죄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도 뭐 제출이 되고 변호사가 직접 이런 법리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준다면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들을 첨부해서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은 뭐 모욕에 이를 정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이제 부담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빠른 종결을 하기에도 변호사의 선임이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한 번 피의자 신분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고 나면 추가적인 조사가 없을 확률도 높아요. 거기서 근데 내가 이 말은 해도 되는지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잠깐 잘못하면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 절차가 마치기 전에 최대한 피해자랑 합의라도 볼 수 있게끔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간모욕죄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법의 정도보다 처벌의 수위가 훨씬 좀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영상을 보시는 군인분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되시니까요. 최대한 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